안녕하세요.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 김정연 인사드립니다. 자, 제 소개를 잠깐 좀 해드릴게요. 저는 서울예술고등학교와 그 다음에 또 이화여자대학교 또 동대학원에서 동양화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학교 친구가 저에게 남자친구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그 어느 남자를 소개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둘이 이제 열렬하게 연애를 하던 차에 이렇게 지방으로 발령이 나가요. 그 진해로. 그러면서 더 애틋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그 남자친구가 뭐 사랑하는 정연에게 원투 이러면서 엽서를 계속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요런 이제 편지를 막 쓴 거예요. 근데 일단 이제 이거를 언제 알았냐면 완전 잊어버리고 있다가 집 정리를 하는데 이 사진이 그냥 무더기로 나와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6월 본 맞습니다. 저의 이기본 리더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 6월 본께서 그래서 제가 너무 재밌어서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이거를 다 듣고 나더니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누구 거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당신이 쓴 거다. 이거 봐라. 사랑하는 정연에게 우리가 2주일마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 2주일이 너무 안 가서 사진으로만 이렇게 보는 게 너무 그 원망스럽다는까지 이렇게 쓰고 뭐 우리가 할아버지 될 때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자 뭐 정연이를 생각하면서 뭐 이러면서 막 진해에서 6월번 막 이랬다 그랬더니 본인이 전혀 생각이 안 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또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뭐냐면요. 저도 썼더라고요. 보고 싶은 오빠에게 막 이러면서 헤어져가지고 생각만 해도 눈물을 그렇게 흘렸다면서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을 한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 글씨가 분명히 한데 저는 기억이 지금도 안 납니다. 그래서 서로 기억이 안 난다는 두 사람이 어쨌든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자, 결혼을 해서 그러던 이제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던 어느 날 저희 대학원 후배가 저한테 아메이라는 선물을 들고 저를 찾아왔어요. 이때가 언제였냐면 IMF 직후였어요. IMF 직후여서 이때는 평생 직장 개념이 없어지면서 이제 어떡하지? 항상 이렇게 울타리라고 생각했던 안정적인 직업을 찾았다고, 직장을 찾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IMF가 딱 끝나고 나면서부터는 이제는 평생 직장 개념이 없어지면서 이제 불안함이 이제 엄습해오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저희 이기본 리더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연 내가 이 회사에서 이렇게 끝까지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에 있더라도 내 20년 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생각을 했더니 뭐 그렇게 멀리 볼 필요도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왜냐하면 내 뒷좌석에 이제 앉아 계시는 20년 대신 이사님을 보면서 이거는 가고 싶지도 않고 닮고 싶지도 않은 그런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아메이라는 거를 이제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있었을 때 이기본 리더님이 생각하는 이 직장,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직장이 정말 이런가 보다라는 그 생각을 갖게 됐는데 이 영상을 여러분한테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ou see these four.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났어요? 마지막에 그 벤치에 앉아있는 그 두 여성에게 어느 순간에 내가 늙어버려져 있잖아요. 뭐예요? 시계를 주죠. 내가 잃어버린 시계, 그 시간. 회사라는 직장을 다니면서 내 자유를 어느 순간서부터는 없어지면서 이 삶을 이제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말 자유롭게 살고 싶다 하는 그 영상을 보면서 직장이 정말 이렇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기본 리더님께서 이 얘기를 저한테 항상 했어요. 야,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나 정도면 그냥 웬만큼 잘 됐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냥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남들이 다니고 싶어하는 대기업 삼성에 들어가서 안정적인 직업을 찾았다. 그러면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는 거.
이게 남들에서는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그 현장에 있다 보니까 그거는 결코 잘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아이가 가만히 있으면은 이 아이가 내 삶을 그대로 바톤 터치하면서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대학원 후배가 저한테 선물로 주신 이 아메이를 저는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진을 좀 잘 좀 봐주세요. 제가 미술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저 절대로 저런 컬러에 저런 소파를 두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처음에는 예쁜 패브릭이었는데 거기에 흘리고 막 이제 아이들이 막 낙서도 하고 하면서 이제는 실용을 위주로 하고 어느 날 소파 아저씨한테 부탁드렸어요. 그냥 이 한 점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아주 예쁜 색깔로 해주겠다 그러면서 사진은 그나마 예쁘게 나왔는데 듣도 못한 색깔로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사진을 그대로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선택한 아메이를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실게요. (1959년) 두 청년 사업가의 꿈에서 출발한 아메이는 오늘날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생활과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위치한 미국 미시건주 그랜드 레피즈에서는 베넨델 컨벤션 센터와 헬렌 디보스 아동병원, 아메이 그랜드 플라자 호텔 등을 설립하고 적극적인 자선 활동으로 사람 중심의 창업 이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800여 명의 과학자, 700개 이상의 특허, 연간 50만 건의 품질 테스트, 전 세계 11개 지역 R&D 센터, 미국, 멕시코, 브라질에 가꾼 약 750만 평의 뉴트리라이트 생태계 농장. 아메이의 끊임없는 투자와 혁신은 객관적인 숫자로 증명됩니다.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직접 책임지는 세계 판매 1위 건강기능식품 및 비타민 브랜드 뉴트리라이트. 뉴트리라이트 식물 영양소의 건강함을 피부에 그대로 전하는 아티스트리. 매일 쓰는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건강하고 풍요로운 일상을 약속하는 퍼스널 케어와 홈 리빙 등 400여 가지 아메이의 모든 제품은 집요하고 철저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991년 설립된 한국 아메이는 한국 경제와 함께 빠르게 성장하여 ABO 100만여 명, 1조 원이 넘는 연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메이 글로벌 물류 허브센터를 부산에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돕고 국내 우수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여 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새로운 인센티브 프로그램도 도입했습니다. 비즈니스 그 이상의 만남인 아메이 커뮤니티를 통해 사람 중심의 인텍트 철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아메이. 저는 이렇게 끝나고 아메이 이러면은 뭔가 애국가 같은 그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이 아메이 끊임없는 투자와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글로벌 1위 직접 판매 기업 1위, 여러분 반에서 1등 해보셨나요? 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항상 글로벌 1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 전 세계 100여 개 지역 국가에 진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출원 특허, 진행 중인 특허가 750개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자체 농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전 세계 300명 이상이 ABO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자, 1년에 한 번씩 직접 판매 기업의 100대 기업을 쫙 나누는데요. 부동의 1위가 아메이입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선택한 아메이 너무 뿌듯합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어떻게 좀 준비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국민연금에 대해서 기대를 조금이라도 하고 계시나요? 이제는 국민연금이 아니라 국민용돈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이제 연금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 뉴스를 보니까요. 저희 아들이 95년생인데요. 95년생이
이 아이가 83가 75세가 되면요. 지금의 300만 원을 받는데 그 나이 때 되면은 한 65만 원 정도를 받는데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데 물가 변동이 안 되면서 이 아이는 정말 국민 용돈을 받는 수준으로 되더라고요. 우리가 노인 한 사람당 최저 생계비가 질병 없이 살아야 124만 원이 필요하대요. 아프면 안 되는 거예요. 아프지 않고 최저 생계비가 124만 원. 우리가 일자리 퇴직 평균 연령이 50세도 안 되는 거예요. 49.3세래요. 그리고 60세, 만 60세 정년퇴직 비율이 9.6%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솔직하게 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지 않으십니까? 최대 노인 빈곤율 최고의 1위가 지금 한국이잖아요. 우리는 이런 돈을 원하잖아요. 꼬박꼬박 따박따박 지속적으로 쭉.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정말 소득이 필요하고 그런 자산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안전하십니까? 자, 대부분의 일들이 일을 그만두면 아무것도 없는 시간과 노동을 투입하면 바로 나오는 노동소득을 많이들 하고 계셔요. 우리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자산을 좀 만들고 싶은데 평범한 우리가 어떻게 자산을 만드냐고요. 그런데 정말 유일하게 정말 사다리를 만난 거 저는 그랬습니다. 아메이를 통해서 제가 자산가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 자산소득은 한 번 더 보실까요? 한 번 만들면 지속적인 수입이 되는 거예요. 꼬박꼬박 따박따박 꾸준히 쭉 수입에 한계가 없고요. 그 다음에 상속까지 가능한 사업. 정말 너무나도 저는 와 아싸 이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자산가가 되고 싶으면 우리 너무 잘하고 있는 거 있죠. 이것만 바꾸면 돼요. 어떤 거요? 여러분 계속 잘하고 있는 거 뭐예요? 우리는 쓰는 거 너무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 있는 게 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쓰고 있는 거를 어떻게 바꾸면 돼요. 뭘 바꿔요? 마트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매달 따박따박 꼬박씩 쓰고 있는 이 마트를 이렇게 브랜드 체인지를 하고 마트를 바꾸면 내가 자산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일반 내가 아메이 사업이 말고 또 마트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공장에서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1,000원 주고 샀을 때 중간에 유통 과정이 있죠. 이 유통을 과정을 갖고 내가 소비자의 지출로 끝난단 말이죠. 그런데 아메이는요, 직접 제조를 해서요, 이 중간 유통 과정을 없애고 이 과정을 다시 소비자한테 되돌려주는. 그래서 결국은 뭐냐? 내가 다시 소비가 지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득으로, 수입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자, 아메이 별게 아니에요. 마트만 바꾸면 내 인생은 자산가가 되는 그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쓰다가 그럼 100% 만족보증제도 3개월 안에 다 할 수가 있고요. 나는 열심히 혼자 쓰면 소비자고요. 썼는데 너무 제품 감동이 있어. 그러면 나는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무점포, 무자본, 무경험, 리스크가 없어요. 파트타임으로 먼저 시작할 수 있고요. 부업으로. 그다음에 연령이나 뭐 행동거지, 용모 단정 그 당연히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우리가 나이와 상관없이 그다음에 학력과 상관없이 정말 누구나 내가 정말 잘 살고 싶다. 나는 정말 얼마든지 노력할 수 있는데 그라운드를 못 만나신 분에게 얼마든지 기회를 드릴 수 있는 사업입니다. 요 아메이가 어떻게 수입이 되는지를 간단하게 그 구조를 좀 알려드릴게요. 전 이 구조를 보고 와 이거는 정말 내가 해야 되겠다. 당당하게 누군가한테도 정말 얘기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자, 요 한번 쫙 보세요. A라는 분은 저의 스폰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스폰서라 하면 아메이를 알려주는 분은 스폰서라고 합니다. B를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봐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맨 위에 있는 분이 가장 보너스를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번 보세요. 맨 위에 있는 분은요.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해서 21,000원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B는 얼마를 받아요? 2배를 받는 거예요. 42,720원. 왜 그럴까요? 아메이는요, 노력순위, 이제 선착순이 아닌 거예요. 자, A는 B한테 한 번만 얘기했지만 B는 두 사람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내 노력이 2배죠. 그래서 노력순으로 아메이가 이렇게 소득 분배가 된다. 그래서 직급의 역전까지 있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달 매출액이 1,000만 포인트가 되면요. SP라는 핀이 되고요. 그거를 1년에 3번, 6번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드디어 정식 사업자로 인정받는 플래티늄이 됩니다. 연봉이 한 세금 떼고 2,500에서 3,600 정도 되고요. 1년 동안 쭉 이 1,000만 포인트를 유지했다. 그러면 F라는 그 낱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는데 연봉 4,000에서 6,000만 원이 됩니다. 자, 여러분, 내가 정식 사업자로 인정받는 플래티늄을 평균 한 4,200만 원이라고 보고요. 요거를 한번 예금 금리 2%로 따졌을 때 나는 자산 가치를 25억 원을 갖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요 비슷한 연봉을 갖고 있는 차장님, 한 5,100만 원 정도 되는 이 차장님의 연봉 거의 이제 비슷한데요. 차장이 되기까지는 한 얼마큼 걸리나요? 저는 플래티늄 되기까지 98년 9월에 시작해서 저 6개월 만에 플래티늄 됐거든요. 우리가 한번 따져봅시다. 근데 내가 정말 오랫동안 이 회사를 다니면서 열심히 정말 시계를 보면서 이 테두리 안에 있어. 그러면 내가 줄게 하고 했던 그 직장 생활, 시간과 맞바꾸는 수입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내가 그만두면 딱 끝나는 수입이에요. 근데 평생 하고 인쇄 수입이 되고 마르지 않는 통장.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플래티늄이 됐던 것 같이 저가 사랑하는 분한테 알려드려서 그 두 분한테 플래티늄이 될 수 있게 도와드리면 사파이어라는 핀이 돼요. 그럼 예금 이제 그 자산 가치가 한 35억 원 정도가 되고요. 근데 제가 알려드린 분이 저보다 더 열심히 했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 같이 직급의 역전, 수입의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세 분한테 같이 경험을 나눠서 같이 도와드려서 에메랄드 핀이 된 거예요. 플래티늄을 세 분을 하면 플래티늄이 되죠. 이분은 연봉이 한 7천에서 1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그분의 또 더 열심히 하시는 분이 나올 수 있겠죠. 이분은 6분의 플래티늄을 같이 함께 만들었으면 다이아몬드라는 이름의 직급이 됩니다. 자, 연봉 세금 떼고요. 내가 은행에다가 90억 원의 예금 자산을 가치를 갖고 있는 자산가가 되는 겁니다. 아메이의 수입의 특징은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녀에게 상속되는 자산소득이고요. 또 인플레 걱정이 없습니다. 물가 연동으로 해서. 아까 연금을 했을 때 우리 아이가 95년생이 65세, 75세가 됐을 때 300원, 지금의 300만 원이 그 당시에 되면은 65만 원 정도밖에 못 받아요. 물가 연동으로 인해서 우리 아메이는 인플레 걱정 없이 이렇게 연동 소득이 된다. 그다음에 수입에 한계가 없는 무한대 소득이 된다. 노력순이다. 수입에 역전이 있다. 평생 일할 수 있는 놀이터가 있는 평생 현역이 된다. 다양한 보상이 되어 있다. 나눔과 실천을 할 수가 있고 세계를 무대로 사업하는 글로벌 비즈니스까지 할 수 있는 게 아메이의 특징입니다. 이것 또한 빠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아메이 여행은요. 가본 분이 항상 말씀하셔요. 안 가본 분이 항상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야, 나는 그냥 그 여행 그렇게 나는 별로 안 와닿아요. 이렇게 무대기로 가는 여행 별로 저 안 좋아해요. 저는 그냥 우리 가족이 이렇게 가고 싶고 그냥 하는데 이렇게 무더기로 떼거지로 가는 거 싫어하는 분이 계셨어요. 하다못해 저희 파트너도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여행이 아니에요. 왜? 내가 누구랑 가는 여행이냐에 따라서 여행이 이렇게 한꺼번에 가고 무더기로 가도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여행이 될 수 있다는 거를 가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메이는 어떻게 가냐고요? 정말 특별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전세기 타고 갈 수 있습니까? 저 아메이 아니었으면 평생 동안 전세기를 탈 수 있었다 생각을 못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아메이 여러분, 리더님을 모시고 가는 기장 누구입니다. 여러분을 안전하게 모시고 이곳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을 모시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고, 그리고 헤드레스트에 다 아메이 로고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만 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맛이 대단합니다. 대한항공 전세기 3대가 뜨고 있고요. 한 차수가 거의 한 8번을 왔다 갔다 하는 8차수까지 있고요. 최고급 호텔, 5성급 호텔을 가고 이용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저는 한식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아무리 산에 진미를 해도 김치로 마무리가 안 되면 저는요, 입가심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저를 위해서, 저같이 한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식 셰프 12명, 13명, 15명 분이 다 팀이 돼서 저희를 위해서 5성급 호텔에서 같이 음식을 만들어서 한국 음식이 쫙 깔려 있고요. 여러분, 저는 김치 없으면 못 살거든요. 김치를 배추김치, 총각김치, 그다음에 이제 파김치, 여러 종류.
12톤을 다 가지고 오셔서 정말 맛있게 김치를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크로아티아 여행을 갔는데요. 지중해 음식이 너무 좋은 건 알겠지만 계속 지중해 음식 하루 3끼를 한번 드셔보세요. 좀 느끼하더라고요. 거기에 김치 한 조각, 여러분 개운하게 지중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여행을 여러분도 같이 함께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이아몬드 이상이 되면 가는 여행이 또 있어요. 2025년도에 또 우리가 포르투를 갑니다. 저 한 번 갔다 왔는데 와 진짜 너무너무 아름다운 도시예요. 이곳에서 우리가 뭐죠? 조앤 롤링 그 책 이름이 뭐죠? 해리포터. 이 해리포터 책을 쓴 이 작가도 이곳에서 영감을 받아서 쓴 책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처음으로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새로 되는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케어주로 또 여행을 가는 프로그램이 또 돼 있고요. 와, 드디어 이제 다음 달이면 갑니다. 지중해 크루즈. 여러분, 제 인생에서 지중해 크루즈를 갑니다. 나도 크루즈 갔어.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 다 중국이나 일본 언저리를 가게 되는 그 크루즈를 가게 되시잖아요. 지중해 크루즈를 갑니다. 너무 기대되고요. 아메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부자 하면 돈 부자만 생각을 했지 이렇게 3가지가 완전하게 균형 있게 있어야 진정한 부자라는 얘기를 아메 안에서 듣게 됐어요. 근데 해보니까 맞더라고요. 돈만 많으면 뭐예요? 시간하고 친구가 없는데 너무 외롭지 않나요? 시간은 많고 친구도 참 많은데 돈이 없어. 진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아메는 3가지 부자가 다 된대요. 일단 머니리치, 제가 아직 큰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에 김정현이 지금 김정현으로 바뀌기까지는 정말 너무 많이 누리고 있거든요. 그거를 살짝 좀 나누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 제가 처음 아메 시작했을 때 그 핑크색 소파 기억하시죠? 그 핑크색 소파 그때는 창문을 열면 주택뷰였습니다. 집뷰. 딱 문은 바로 옆동이 보였었어요. 근데 제가 다이아몬드가 돼서 이사를 갑니다. 이제 강뷰가 나오는 집으로 이사를 갔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수석 다이아몬드가 돼서 이제는 창문을 열면 산이 보이는 숲속뷰로 이사를 갑니다. 여러분, 제가 맨몸 이사를 가요. 맨몸 이사를 하면 이사 가는 집에 아무것도 안 가져가고 쓰던 모든 것들은 다 제 파트너 리더님들한테 필요하신 분들한테 다 나눠드리고 진짜 정말 쓰던 거 하나는 이기본이라는 그분만 모시고 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맨몸 이사라고 여러분 여한 없이 정말 다 써봤어요. 돈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쓸 때마다 희한하게 저희 이기본 리더님 핸드폰으로 띵띵띵띵 올리게 됐는데 이기본 리더님이 그때 마침 파트너하고 상담을 하고 있었을 때래요. 상담을 하다가 띵동 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핸드폰을 보다가 갑자기 다시 보게 되면서 20, 100, 1000만, 10만, 100만 하면서 치면서 이러더래요. 그러면서 또 상담을 하는데 좀 이따 또 띵동. 왜 그러냐면요. 제가 우리 그때 아메 사업을 하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좀 여기저기 가다 보니까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 날 잡아서 강남 신세계 가서 가정 7층인가 8층에 가서 그냥 그날 하루 제가 다 삽니다. 그래서 너무 쉬워요, 여러분. 와, 그냥 옆에 가면 텔레비전 가전 팔고 옆에 가면 또 이제 포크나 이런 또 소품을 팔고 옆에 가면 침대를 팔고 여러 가지를 다 팔아가지고 너무 쉽게 쫙 7층을 다 돌았어요. 그러면서 할 때마다 뭐예요? 띵동띵동 이기본 리더님한테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이기본 리더님이 상담을 하면서 계속 띵동 보고 하다가 나중엔 상담을 더 이상 못하겠다며 그만뒀다고 파트너 리더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돈 쓰는 거죠. 여한 없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맨몸 이사를 했는데 자꾸 이거를 보신 분들이 저만 만나면 리더님이 저한테 리더님 알몸 이사하셨다면서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알몸 이사하지 않고요. 맨몸 이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또 됐고요. 정혜나 너희 집 가자. 이거 뭐냐면요. 저는 진짜 평범한 집에서 이렇게 자랐어요. 저희 아빠는 법대 교수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일반 교육과 집안이었는데 그건 평범한 집 아닌가요? 그냥 일반 가정집이었어요. 근데 제 친구가 너무나도 잘 사는 재벌집 친구들이 많았어요. 진짜 재벌집. 그래서
그 집에 갔다가 저희 집으로 오면 여러분 그냥 신데렐라가 어떤 건지를 너무 와닿아요. 그래서 그 기사 아저씨가 저희 집을 데려다 주는데 기사 아저씨한테도 저희 집을 보여주기가 싫어서 그나마 좀 잘 사는 집에 내려다 달라고 제가 걸어왔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저희 친구가 정연아 우리 집에도 놀러 왔으니까 너희 집 놀러 가자 그러면 제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아이들을 최대한 우리 집 못 오게 방어를 했던 그런 초등학교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서 제가 그냥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살포시 저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정연아, 너 기억나니? 너 초등학교 때 네 친구들이 너희 집을 자꾸 가자고 했을 때 네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너희 집 오는 거를 이렇게 싫어했잖아. 좀 창피해했잖아. 그런데 너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하고 저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맞아. 나 예전에 그랬었는데. 근데 제가 어떻게 좀 변했냐면요. 저희 집 오세요. 저희 집 오세요. 초대합니다. 제가 흑석동 살고 있거든요. 흑석식당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만나는 분들마다 저희 집 오세요. 초대하는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예쁘게 이렇게 또 장식을 해서 또 초대를 하면 오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힐링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그 모습에 제가 힐링이 되는 그렇게 초대하는 흑석식당 주인장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저희 집에 따져보니까 한 80명 가까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봤거든요. 잠깐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크리스마스 파티에 제가 두 분을 초대합니다. 어떤 분을 초대하냐면 아트 앤 뮤직 큐레이터라는 한 교수님을 초대해서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그 작가와 그 작품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제 초등학교 동창이 또 재즈 가수가 있으시거든요. 그 재즈 가수를 또 초대해서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음악을 재즈풍으로 이렇게 노래를 해서 그 콜라보로 함께 공연을 저희 집에서 파티를 오셔서 이제 기존 리더님들은 이제 서재나 아니면 복도에 쫙 이렇게 같이 앉아서 그 공연을 봤던 저 작년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이제 이렇게 예쁘게 잘 보내고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으면 우리 차 한잔 하자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흑석식당에 이어서 제가 또 차 한잔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흑석다방이라는 이름으로 저희 한방을 또 꾸몄습니다. 이렇게 또 꾸몄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앤틱을 좋아해서요. 이렇게 또 여러 찻잔을 놓고 여기서 차 한잔을 마시면서 또 이런저런 얘기를 두런두런 하는 흑석다방도 함께 저희 집에서 이렇게 마련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제가 정말 머니 리치가 된 것 같습니다. 타임 리치. 이거는 돈으로 절대로 살 수가 없죠. 제가 아메이 20년을 했을 때 20주년으로 제가 저한테 주는 안식년을 가졌어요. 그리고 저희 신랑한테 나 엄마 모시고 내 동생이 살고 있는 LA 잠깐 갔다 올게. 그래서 우리 신랑이 언제 와? 그래서 가봐서 그랬거든요. 이렇게 주도적으로 살고 있는 제가 너무 스스로 기특한데요. 아메이로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또 그 마일리지로 87살 그 당시에 저희 엄마 아주 편안하게 비행기에 이렇게 모실 수 있었고요. 아빠 돌아가시고 한 번도 13년 동안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매일 엄마랑 영상통화는 하지만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그렇게 못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 모시고 한 달 살이를 제 동생 집에서 이렇게 가고 이 공항에서 만나서 13년 만에 직접 대면을 한 아들과 이 엄마의 모습을 제가 이렇게 뒷좌석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미국까지 가는데 15시간밖에 안 걸렸는데 제가 뭐를 했어요? 저 김치 되게 좋아한다 그랬죠. 너무너무 김치찌개가 먹고 싶어서 한인식당에 들려서 김치찌개를 엄마랑 이렇게 먹고 있는 사진을 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아들이 UCLA를 다녔는데 그 옆에 이제 머물고 있는 숙소 아파트를 또 할머니랑 같이 또 이렇게 어떻게 살고 있나 하고 또 구경도 간 사진이고요. 저는 미국에 한 달 살이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갔냐면 나는 20년 동안 정말 아메에서 많은 귀한 얘기도 또 요리도 많이 이제 배웠는데 이것을 우리 엄마한테 최선을 다해서 다 해드리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팀에서 만드는 요리책과 또 아메이 퀸 그 세트 새 거를 하나 다 사가지고 아예 가지고 갑니다. 거기서 저의 매 순간 매 끼를 이렇게 엄마를 해드리고요. 또 제가 한 달 동안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어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그 교회 분들의 모든 분들을 다 초대해서 제가 또 이렇게 식사 대접을 또 아메이 퀸 웨어로 하고 했던 그 기억이 나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 달이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다시 저희 이기본 리더한테 전화합니다. 와, 이거 안 되겠어. 그래서 왜? 했더니 좀 더 있어야 되겠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얼만큼 좀 봐서. 그래서 제가 엄마랑 같이 이렇게 또 보름을 더 있게 됩니다. 저희 엄마랑 그 기억이 나요. 내 동생하고 엄마랑 저랑 이렇게 저희 엄마가 가운데 있으면서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하면서 87살 할머니가 47살, 그 당시에 52살 딸을 이렇게 품에 안으면서 우리가 마루에서 이렇게 누웠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엄마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그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하면서 보름이 다 됐고 이제는 이제 가야 될 시간이 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엄마가 아들아, 엄마 간다 그러시고 제 동생도 엄마 잘 가세요 하고서 이렇게 껴안는데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도 찍고 저렇게도 찍고 그러면서 했었는데 이렇게 되고 3년 후에 저희 엄마는 천국을 가십니다. 제가 만약에 이 순간이 없었더라면, 한 달 보름이라는 순간이 없었더라면 저는 정말 너무나도 가슴이 조금 아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바쁜 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나는 너랑 네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를 하려고 해도 네가 바쁠까 봐 전화를 못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엄마 집에 잠깐 들렸을 때라도 항상 전화, 나 바빠 그리고 잠깐 누워있다가 가고 했었는데 너무 엄마를 이렇게 이제 보내드리고 집에 와서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그거 여러분 아세요? 엄마한테 잘했던 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짜 그냥 엄마를 아쉽게 하고 엄마한테 조금 속상하게 했던 기억만 자꾸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근데 희한하게 엄마가 저한테 이런 인사를 마지막으로 해주셨어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저한테는 뚜렷이 들리는 엄마가 뭐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인사를 하시고 나한테 토닥토닥 해주셨냐면, 정연아, 넌 나의 최고의 딸이었어. 그동안 참 고마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정말 거짓말같이 마음이 쫙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너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아메가 아니었더라면 이런 시간을 절대로 못 누렸을 거예요. 정말 이 시간 부자, 여러분, 정말 이 시간 부자는 대단하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프렌드 리치, 저 이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너 아메 사업 이렇게 하다 보면 너 친구 잃어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혹시 이렇게 방송 보시는 분들도 혹시 그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또 그런 얘기 많이 듣고 계시지 않나요? 전 세계에서 생각지도 못한 재앙이 있었죠. 코로나. 정말 처음 맞는 코로나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우울한 거예요. 우리 파트너나 우리 소비자분들 정말 만나고 싶은데 좀 제한적이고 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산타가 돼서 집집마다 내가 가서 조그만 선물과 그다음에 음식을 준비해서 나눠드려야지. 그래서 제가 산타 복장을 하고 24, 25일을 다닙니다. 근데 제가 제주도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시간적으로나. 그래서 서울에서 안성까지만 딱 끊고 24, 25일을 막 뛰어다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했던 사진들이고요. 그리고 제가 아메를 아니었으면 이렇게 귀하고 너무 훌륭한 저희 파트너 리더님과 저희 형제 리더님들을 정말 못 만났을 거예요. 함께 여행을 다니면서 추억을 같이 나누고요. 그 다음에 또 힘든 일이 있으면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또 서로 성장이 되면은 축하를 해주는,
저는 너무나도 친구가 많아졌습니다. 암회하기 전보다 더 훌륭하시고 더 많은 친구들이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제가 저희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그때가 코로나가 좀 심했을 때였기 때문에 제 동생은 금방 미국에서 못 나왔어요. 그래서 저 혼자 장례를 치를 생각에 저희 아빠 제자분이 걱정이 돼서 이렇게 와주셨어요. 근데 그 오빠가 가만히 보고 끝날 때 집에 가시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정연아, 너 참 잘 살았네. 근데 저한테는 어떻게 들렸냐면요. 정연아, 네가 선택한 아메이가 정말 옳았구나 라고 저한테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세 가지 부자가 지금 이미 되고 있고요. 근데 생각지도 부자가 또 추가가 됐습니다. 멋을 부자. 와, 여러분, 우리 김일두 리더님이 항상 그 얘기 하시죠. 운동해라, 운동해라, 운동해라. 근데 저 솔직히 그렇지, 운동하면 좋지 하고 전 절대로 안 하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와닿기 시작하더라고요. 언제? 제가 이제 내일 모레 60이 되면서 몸이 너무 희한해요, 여러분. 안 먹었는데 쪄요. 그리고 분명히 계속 적게 먹는데 안 빠져요. 여러분도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희한해요. 옷을 입었는데 목이 점점 짧아지고 그 다음에 승모근이 솟아있고 옷을 입으면 이렇게 두리뭉실되는 원기둥이 되고 원통이 되는 거예요. 옷을 입어서 오태가 안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몸이 이렇게 근육이 빠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김일두 리더님의 운동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저 장단지. 저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 가운데 있는 사진은요, 작년 9월에 전북 익산에서 김일두 리더님 철인 3종 경기에 최고령상을 받으신 거예요. 야, 80에 저도 이런 모습이 되고 싶은 거예요. 저런 장단지 근육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암에서 배운 게 있잖아요. 목표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바디 프로필이라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저 솔직히 바디 프로필은 몸매 좋고 젊은 친구들이 찍는 거라고 생각해서 생각도 안 했던 건데요. 제가 58세 김정연이 이제 바프 찍기에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100일 그 프로젝트로 1월서부터 4월까지 정말 열심히 새벽 7시에 6시에 일어나서 막 이제 금호동까지 짐센터를 갑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저 빨간 바지 있죠. 이때가 제가 처음으로 운동을 진짜 하는 이 첫 시작의 사진입니다. 저 사진의 얼굴을 좀 보면 누가 보면은 무게 한 100kg를 치고 있는 그런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빈 겁니다. 그런데도 저런 표정이 나오는 저 첫 날이었고요. 진짜 너무 창피한 게 너무 소리를 질러요. 혼자 요란스럽게 이렇게. 그리고 저희 그 PT 선생님께서 별명을 줘줬어요. 제가 고라니. 고라니가 새끼를 낳으면 어떻게 해요? 막 일어나면서 이렇게 발이 바들바들 떨면서 하잖아요. 제가 정말 하체가 약해가지고요. 이렇게 런지를 하거나 이렇게 다녔을 때도 너무 막 바들바들 떨면서 했던 저의 이제 그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100일이 됐죠. 100일이 돼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제가 봐도 제가 너무 뿌듯한 거예요. 너무 기특한 거예요. 와, 100일이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운동하러 아침마다 나갔을 때요, 저희 이기본 리더님이 본 척도 안 하고 아는 척도 안 했어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겠죠. 아유, 좀 하다가 말겠지. 그리고 뭐 얼마큼 됐겠냐 싶었는데, 이제는 저희 이기본 리더님 제 가족방에 이 사진을 올리니까 정말 너무 민망스럽게 그냥 어느 누구도 알고 싶지 않고 궁금해하지 않는 이 사진을 자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 장례식장에서 본사 직원도 오셨었는데 본사 직원한테도 보여드렸나 봐요. 그래서 본사 직원분이 막 오셔가지고 아니 리더님 등에 왜 이렇게 자갈을 깔아놓으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기본 리더님이 되게 뿌듯해하며 사진을 한동안 이렇게 들고 다녔던 이 사진입니다. 근데 제가요, 이렇게 되기까지 여러분의 그 100일 전에 사진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본 리더님이 절대 이 사진 굳이 안 올려도 된다고 자꾸 반대했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근데 참 신기해요. 내 등짝 내가 보여주겠다는데 왜 그렇게 본인이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제 100일 전의 등짝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맞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 파트너가 그러시더라고. 아니 리더님 저걸 어떻게 감추고 살았어요? 저도 몰랐어요. 제 등짝이 저런 지경이 된지를. 근데 여러분도 못지 않을 거라 제가 예측이 됩니다. 여러분 기가 막혀요. 그런데 100일이면 돼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고요?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매일 굿모닝 하시죠? 자, 아침마다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 굿모닝 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지금 제일 수질의 문제점이 가장 뭡니까? 초미세 플라스틱. 그리고 또 뜨면은 여러 가지 비아그라 또 여러 화학품, 의약품 너무 많죠. 항우울제, 항생제 너무 남루한 이 한강에 있는 물들을 정말 99%를 걸러내는 우리 NSF 인증을 받은 우리 정수기 이스프링 물에다가 유산균과 단백질을 타서 드세요. 근데 저는 운동할 때 저는 우리 아미노를 하나 더 탑니다. 그래서 운동하잖아요. 제가 저렇게 하면서 제가 운동을 하는 그 사진인데요. 근육이 훨씬 잘 붙고요. 운동할 때 무게 칠 때 하나도 안 힘든 건 아니지만 정말 힘든 게 덜해요. 진짜 희한해요. 꼭 이렇게 드세요.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하고 나니까 너무나도 제 스스로가 너무 기특하고 에너지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김일두 리더님이 운동해라 한 얘기를 이제 알겠더라고요. 이제 김일두 리더님 얘기가 이제 알겠어요. 여러분 운동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그 에너지가 너무 있고 세상 다 덤벼요. 하나도 두려운 게 없고요. 다 자신감이 엄청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 파트너 리더님한테도 같이 함께 하자 해서 10명이 같이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프팀 10명이 같이 찍었고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를 신뢰하는 내가 된 거예요. 100일을 해보니까요. 내가 나를 신뢰한 게 너무 기특했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나라서 정말 좋더라고요. 이렇게 한 거를 보고 다음 2기 때는요. 67명이 저희 방에 모입니다. 그러면서 같이 굿모닝을 하면서 같이 운동을 하고 식습관을 같이 사진 인증샷을 올리면서 같이 운동을 했고요. 이 중에서 또 바프를 찍겠다 하시는 분들이 1차, 2차 해서 이렇게 나눠서 바프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5월에도 우리가 우리 바디키 프로그램이 있죠. 그래서 5월에도 저희가 같이 함께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컴패션 리치도 제가 또 되고 있습니다. 나눔 부자. 항상 김일두 리더님이 말씀하셔요. 자, 이제 나눠야 돼. 그 정도 벌었으면 이제는 차 샀다, 집 샀다, 뭐 했다 그런 거 이제 그만 얘기해. 그런 거 너무 구차해. 이제는 번 돈을 어떻게 나눴냐 이 얘기를 해야지. 우리 직접 눈으로 보고 오자. 그래서 비전 트립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컴패션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팀 리더님들과 함께 이렇게 가가지고요. 제가 여기서 너무 귀한 것들을 알게 됩니다. 저 왼측에 보시는 사진은 김일두 리더님 댁이에요. 2층에 아예 이렇게 지도가 돼 있어요. 전 세계 많은 아이들을 도와야 될 나라를 이렇게 만드셔서 매일 이렇게 다짐을 하고 계시는 이 두 분의 모습을 보고 제가 진짜 정말 마음속에서도 존경심을 일으켰는데 비전 트립을 가서 제가 또 알게 됐습니다. 저 수많은 아메 여행을 갔다 와서도 너무 좋았지만 4박 5일의 비전 트립 여러분 제 인생에서 사진이 가장 행복한 이 사진이었고요. 그리고 사진을 가만히 보면 제 눈에는 항상 그렁그렁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이 아이들이 불쌍해서요? 아니에요. 너무나도 감사해서 뭔지 모르는 벅차오르는 감동이 있더라고요. 깨달음이 있었어요. 이 깨달음을 제가 아메이 월드아이드 신문에 이렇게 기고를 했습니다. 조금 제가 이 마음을 시같이 이렇게 읊었는데요. 제목이 난 있는데 없고요. 그들은 없는데 있어요 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요 글은 잠깐 좀 알려드리도록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안경을 썼습니다. 난 있는데 없고요. 그들은 없는데 있어요. 난 하고 싶은 말은 잘하는데 축복해주는 입은 없어요. 그들은 하고 싶은 말은 잘 못하지만 축복해주는 입이 있어요. 난 입을 새 옷이 많은데 그 마음에 깨끗한 옷은 없어요. 그들은
새 옷은 없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방금 새로 산 것과 같은 깨끗한 옷이 있어요. 난 사고 싶은 돈은 있지만 나누고 싶은 돈은 없어요. 그들은 사고 싶어도 돈이 없는데 나누고 싶은 돈은 있어요. 난 화려한 액세서리가 수없이 많은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액세서리는 하나도 없어요. 특히나 소중하게 아끼는 액세서리는 나눌 마음도 없어요. 그들은 소중한 팔찌, 액세서리가 하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마음 감동을 주시면 한 겹밖에 없는 소중한 팔찌, 액세서리를 그냥 주며 축복 기도까지 해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난 배움의 가방끈은 길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무식해요. 그들은 배움의 기회는 적은데 하나님 안에서는 엄청 유식해요. 심지어 대표이자 대학 나온 저를 가르쳐 주기까지 해요. 난 그들보다 예쁘고 세련됐지만 나의 속은 알고 보면 흉측하고 냄새까지 나요. 그들은 덜 세련됐지만 알고 보면 세상에 둘도 없는 엄청난 미인이고 풍기는 향기가 돈으로 살 수는 없어요. 난 기도는 가끔 하지만 주님께서 들어주실 거란 믿음은 그때그때 다르지만 사실은 없다고 얘기할게요. 하지만 그들은 기도를 하는데 매일 하며 심지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한결같은 믿음이 있어요. 제가 요거를 보면서 이 비전 트립에 그 느끼는 감동을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진짜 돈 많이 벌고 싶다. 나 진짜 돈 많이 벌어서 정말 다시 컴패션 가서 더 많은 아이들을 돕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 정말 가치 있게 살고 싶다. 이런 것을 제가 느끼고 왔습니다. 제가 삶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기도를 또 저한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삶에서 어떠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 감히 아메이가 그게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메이 절대 놓치지 마세요. 내가 선택한 아메이 옳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저의 얘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